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들 효과적으로도 집약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은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탄탄하게 2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먼저 체크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전 시간대보다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낙폭 많이 줄였고요. 2465포인트대까지 현재 올라왔습니다. 0.35%까지 낙폭이 지금 축소가 됐고요. 낙폭도 8포인트 정도입니다. 한 자릿수로 낙폭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 2시 30분, 2시 20분경부터 지금 급격히 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 2480포인트대부터 조금 전 시간 2시 저희 방송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2453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이후에 낙폭 줄여나가는 모습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은 여전히 팝니다. 3,518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3,734억 원. 기관의 매수가 조금 더 늘어났고요. 개인의 매도 물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449억 원까지 매도 물량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 넘는 2.7%까지 낙폭을 기록했던 코스닥 시장인데 보시다시피 1.7%까지 낙폭이 회복됐습니다. 물론 현시각 지수 754.65포인트 굉장히 실망스럽고 낙폭이 크긴 하지만 오늘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중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중이 745포인트대까지 낙폭이 기록이 됐습니다. 거래소와 비슷한 모습이고요. 한 2시 10분 이후에 반등이 조금씩 나올 기미가 보이면서 반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수의 낙폭을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지금 지수 낙폭이 줄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이 여전히 삽니다. 1294억 원이나 매수를 하고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는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14억 원, 608억 원씩 각각 매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0원대에서 여전히 움직이는데요. 1091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소폭 강세 오늘은 이어갑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 먼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뜨거운 감자는 금호타이어였고요. 한국전력, 앱클론, LG이노텍, 삼성중공업 5종목입니다. 금호타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하한가입니다. 무슨 일인가 많은 참여자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법정관리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언론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하지만 아니다라고 부인에 나서진 않아서 하한가가 지금 풀리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지난 10월 실사 작업을 시작했고 현재 이 P플랜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일단은 주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하한가에 지금 들어가서 하한가가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입니다.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영국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39,500원 하락장에서 그래도 선방하는 시총 상위주들의 한 종목입니다. 관련주인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이후에 원전 수주는 오랜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앱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널뛰게 하는 주식입니다. 이 종목 역시. 최근에 급락이 계속 나오면서 5만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하루 만에 또 23.4% 올라가는데 신약 관련 미국 특허 취득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항코티닌 항체와 관련된 미국 특허권 취득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LG이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서 마음을 많이 졸이실 것 같습니다. 하루 급등, 하루 급락, 하루 급등, 하루 급락. 지금 이런 패턴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4.76%나 또 급등합니다. 하락장에서 빛을 보여주는 주식인데 4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LG노텍 4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1,847억 원, 매출액이 무려 2조 7,249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5%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아이폰 X와 아이폰 8 플러스 모델의 듀얼 카메라 공급 등의 여러 가지 호재는 여전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금호타이어가 있다면 어젠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식이 하락하는데 4%가 넘게 또 하락합니다. 어제 하한가 부근 28%가 넘게 빠졌고요. 오늘도 5% 가까운 낙폭이 기록이 되면서 52주 신저가 갈아치웠습니다. 일단은 영업 손실이 워낙에 큰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SBS, 솔고바이오, 한전기술, 디지털 옵틱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끌던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오늘 급락세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도 휘청휘청합니다. 이 세 종목뿐만이 아니라 티슈진 그리고 기타 종목들까지 오늘 휘청휘청하는 모습인데 셀트리온은 장중 20만 원이 지금 붕괴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2%대의 낙폭이지만 헬스케어와 제약 같은 경우는 6, 7%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SBS입니다.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2.6%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지상파 같은 경우에 중간 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매체의 균형감 있는 발전을 위해 지상파 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것이 중간 광고에 대해서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중간 광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SBS는 250억 원에서 300억 원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는 전체 순이익의 최소 100에서 150%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솔고바이오입니다. 치매 환자 개선 결과 중국 국제대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급등세는 지금 멈춘 상황인데 850원대까지 지금 장중에 올라갔다가 현재는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요. 723원대까지 5%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전기술입니다. 한국전력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국의 원전 수출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에 역시나 한전기술도 오늘 1.7% 상승하는데 윗꼬리 달고 많이 빠져내려왔습니다. 장중에 29,000원, 장 초반에 시작과 함께 갭상승 띄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윗꼬리 달고 쭉 빠져내려오면서 현재는 1%대의 상승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옵틱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 진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한가 지금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상한가도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디지털 옵틱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 진출이 있고요. 거래소 운영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KCX 지분 5.5%를 디지털 옵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저평가 가치주만 공략한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김상진.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오늘 저는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
라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목 상담 열려 있으니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금융센터 김상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상진 팀장의 오늘 첫 시간인데 잠시 뒤에 저희가 어떤 투자 방향인지까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현진 팀장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장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넷마블 게임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최근에 있어서 모멘텀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테라 M이라든지 리니지 투 레볼루션 모멘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슈가 이제 주가에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브랜드 스타학이 발표한 2017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63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 넷마블이 87위로 순위에 진입한 후에 올해 한 24단계 정도 수익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사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게임을 약간 사행성, 좀 규제 대상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갈수록 게임 컨텐츠가 이제 국부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건전한 게임도 많다라는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실제로 게임사들의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테라엠에 대한 얘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말에 출시한 테라엠은 국내 구글 플레이 게임 부분에 있어서 매출 2위, 테라엠에 앞서 지난달 21일 출시한 일본 모바일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도 이제 매출 6위를 기록했고요. 리니지 투 레볼루션 같은 경우 일본 구글 플레이 매출 9위입니다. 대만 시장에서는 3위, 싱가포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넷마블의 그 대장 모바일 게임 흥행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넷마블 게임즈가 이 한두 게임에 이제 편중된 구조가 아니에요. 리니지 투 레볼루션, 그리고 테라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부분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다양한 게임들을 다수 연속적으로 흥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있었지만 그 부분 다 소화하고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기존 전략 목표가 20만 원, 이차가 17만 5천 원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일단 지키면서 홀딩 관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제가 최근에 편입을 한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잘 달려나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성장주가 순환매를 좀 보여주는 장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성장주로 평가받는 종목군 중에서 바닥군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5G 시장에서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5G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 업체, 통신주, 그 중에서도 1등 통신사죠. SK텔레콤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주 같은 경우 그 요금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SK텔레콤은 서울과 인천에 5G 기지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 영등도라든지 강남 등에 구축한 그 5G 전초기지, 그리고 화성 자율주행 실증단지 등을 통해서 5G 생태계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SK텔레콤의 그 내비게이션 중에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이 있어요. 그래서 이 T맵의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T맵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SK텔레콤은 그냥 단순한 통신사가 아니라요, 그 이상의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추는 그런 회사로서 좀 변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3D 콘텐츠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트래픽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목표가 28만 5천 원 설정해드렸습니다. 지금 28만 5천 원을 향해서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기존에 25만 원이었는데 주가 상승에 의해서 손절가는 26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하고 좀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최근에 편입한 종목입니다. RT캐스트입니다. RT캐스트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방송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성방송과 케이블의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갈수록 유성방송 채널이 늘어나고 있죠. 그에 따라서 그 방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떻게 보면 RT캐스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신 제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CAS 소프트웨어가 유료 채널 증가에 따라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고객 중에 하나를 KT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KT의 기가 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시스템 확대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UHD 제작 수 증가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도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기관과 외국인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알티캐스트가 지금 윗꼬리가 계속 달리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설정해뒀던 목표가 5,700원, 순저가 4,600원, 이 전략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은행주입니다.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는 그래도 비교적 흔들림이 있었지만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비단 기업은행만의 이제 이슈는 아닙니다. 은행주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은행주가 사실 올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을 냈는데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예대 마진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세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예금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신규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은 이제 전략을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5,000원 정도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렇게 급등락하지는 않죠. 기존의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시 홀딩해 나가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역시 장기 보유 종목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역시 쉽게 죽지 않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지금 최고가가 47만 8,500원인데 지금 46만 500원이니까 잘하면 최고가 돌파 한 번 더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 시장만 좀 안정된다면 추가적인 반등 더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4분기 모바일 매출 한 3,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M의 해외 매출이 좀 확대되는 기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리니지 M 같은 경우 일본을 비롯한 과거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죠. PC 원작이 흥행을 기록했던 해외 국가를 중심으로 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리니지는 한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 좀 성공할 수 있었던 게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피어오르고 있어요. 해외에서 국내 반의 반 정도의 성과만 나와도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제가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전고점 한번 뚫으면은 불가능한 목표가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요. 익절가도 제가 42만원을 한 템포 올렸죠. 42만원 익절가 역시 유지하면서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변경 많이 없이 꾸준하게 AS 해주시면서 종목 이야기해주시는 오현진 팀장이 5종목 들어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김성진 팀장과 함께 하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예, 저는 가치 투자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100원짜리 물건을 40원으로 사는 게 가치 투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저도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기업을 찾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좀 위험을 좀 낮추는 투자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올 예정입니다. 예. 100원짜리를 40원에 살 수 있게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장 내일장 시청자분들께 좋은 종목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5종목 가볼 텐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예, SK 하이닉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2위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현재 고점 논란이 있지만 산업 현황을 분석해보면 D램과 2D 랜드 플래시 고정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D램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집중돼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D램 매출 비중이 D램 시장 평균 대비 높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SK 하이닉스의 현 상태를 한번 보면 실적 대비 PER의 12배, PBR은 1.1배 수준입니다. 그만큼 다른 전 세계 반도체 회사보다 굉장히 좀 저평가된 상태인데 이게 왜 저평가냐면 세계 3위의 업체인 마이크론만 봐도 현재 실적 대비 PBR의 1.8배이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차트가 예. 그럼 차트가 안 보이시면 이제 차트를 제외하고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차트를 봤을 때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 그 뭐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네. 지금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000원 이상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9만 원, 10만 원도 가능하다 내년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앞으로의 내년까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은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특히 지금 올 12월 들어서 외국계 증권사발 악재성 리포트들로 조금 힘들죠? 좀 횡보를 지나 밑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은 국면인데 예. 그렇지만 아직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내년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같이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같이 오히려 저평가일 때 매수를 좀 적립식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지금 매수를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은 LG U+입니다. LG U+는 현재 우리나라 통신 3대 업체 중 3위 업체인데요. 예. 현재 통신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통신업은 인간으로 따지면 신경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이며 당연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산업인데요. 현재 U+의 투자 포인트는 재무구조 개선과 눈에 띄는 이익 증가에 힘입어 주당 배당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높은 이익 증가 대비 주가는 현재 역사적으로 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규제 우려가 줄어들고 현재 유통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반등이 예상됩니다. 그럼 매수가나 이런 뭐 손절가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차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LG U+ 같은 경우는 긴 횡보를 지나서 네. 여기 지금 골든 크로스도 보이고 정배열의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 13,000원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세 번째 종목이요. 예,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는 화력 발전이 아닌 가스나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고요.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77% 증가한 약 한 4천억 원대로 예상되며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물량이 또 늘고 있고요. 자원개발 이익이 증가하면서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가스발전소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가스 인프라 투자의 증대로 연결되면서 한국가스공사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의 급증보다 중장기적인 가스 시대로의 전환이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네. 예, 삼성전기는 뭐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을 핵심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우리가 삼성전기를 주목하셔야 할 이유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T 산업 자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X만 봐도 156만 원의 가격 책정에도 수요 초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애플의 주요 부품사인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수혜를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점점 더 사용량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갤럭시 S9 모멘텀으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까지 영업실적 개선이 전망되며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메인보드 패키징 신구세 선도는 중장기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앞으로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거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9월 18일 날 이제 최고가인 11만 여기 있네요. 11월 20일 날 최고가인 11만 1,000원을 찍고 현재 조정을 조금 받는 국면인데요. 여기 근데 보시면
96,000원 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99,000원인 것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저점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삼성전기는 포트에 담아두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는 제 생각이며, 네. 목표가 13만 원, 손절 8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네. 예, 페노션은 주력 사업인 건화물을 필두로 컨테이너선 서비스나 탱커선 서비스, 이런 다양한 해상 운송을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페노션을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는 경기 회복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업종도 해상 운송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가도 점진적으로 60달러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유럽이나 해외 선박의 발주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듯 이제 산업의 펀더멘탈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교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BDI 지수, 즉 발티 운임 지수가 11월 23일 모든 사이즈 운임이 상승해서 32포인트 상승한 1,445포인트를 기록했고, 또 이제 2018년 연평균 BDI는 1,500포인트 이상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페노션의 이익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2018년 또한 BDI 강세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견조할 전망입니다. 이것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페노션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고점은 지금 12월 5일에 6,240원, 저점은 11월 10일에서 4,835원인데, 지금 이것처럼 지금 페노션은 최근 정배열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지금 오늘 주가에 많은 안 좋은 사정으로 조정을 지금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5일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장의 매수를 권하기보다는 조금 주목하시면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 4,5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노션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43번님께서 ST팜 36,800원에 10%, 지금 손실 구간인데 비중을 좀 늘릴까요? 하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ST팜 어떻습니까? 네, ST팜은 이제 원료 의약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주 지연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부진한 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있어서 이런 제약품 그리고 원료의약품 관련된 업체의 주가 흐름은 지금 시장의 제약바이오 업체의 분위기와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ST팜이 이렇게 급락했던 것은 사실 지금 제약주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국은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하면 ST팜도 반등을 할 것인데, 제약바이오주가 반등이 실패하면 이 종목도 역시 반등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저가 매수하냐보다는 결국 앞으로 제약바이오주가 반등을 빠르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시점에선 제약바이오주가 물론 완전히 죽진 않을 거예요.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오겠지만 당분간 추가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추가 조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절대적인 주가만 보면 많이 빠진 건 사실인데 절대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실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냥 일단은 보유하신 물량만 보유를 하시고요.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손절가 설정이 필요합니다. 손절가는 한 31,000원입니다. 31,000원 이탈되게 되면은 2만원대까지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31,000원 손절가 보시고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보유 물량만 홀딩. 그리고 반등하게 됐을 때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 34,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만 잘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지금은 하시는 게 맞지, 저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목표가 34,000원, 그리고 손절가 31,000원, 좀 칼같이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팜에 대해서 가격 전략 주셨고요. 9191번님의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엠 종목 1,130원 수익 가능할까요?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김상진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코디엠은 지금 반도체 장비나 LCD 장비를 영위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반도체를 영위하는 것보다 일단 투자한 바이오팹에 투자를 한 자기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는 치료제가 이제 세계적인 제약사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근데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바이오주가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고, 단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큰 그 수익 실현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가 또 이제 코스닥 살리기로 해가지고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던 것도 다음 달로 미뤄지기도 했고 예.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수익이 실현 장기적이라고 하면은 뭐 내년 한 1, 2월 정도까지는 수익이 실현 가능하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수익을 실현하시기엔 조금 어렵다고 생각 들고요. 네. 그렇게 네. 정리하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뭔가 이제 하시고요. 다음에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현진 팀장이 5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CJ 대한통운이고요. 그러니까 이전 종목이 이제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그리고 내년 적자 발표 이런 부분 악재 때문에 크게 밀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무조건 끌고 나가는 것보다 조금 빠른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이제 국내 택배 시장 1위 업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4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점유율은 지금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 50%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택배 시장 같은 경우 구조적인 성장세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온라인 쇼핑, 간편 결제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24시간 쇼핑이 사실상 가능해졌죠. 개인별 택배 물동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택배 업체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제 단가 경쟁이었습니다. 택배 업체들이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서로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출혈 경쟁이 있었는데 실제로 국내 택배사 중에 중소형 택배사는 거의 다 구조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위 4개 정도의 택배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택배 단가 추가 인하 가능성은 거의 제한적이다. 그래서 택배 가격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국의 물류업체도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뭐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이죠. 이 택배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한국의 국내에 좀 한정되게 되면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물류 그리고 해외 CL, 해외 택배 사업에까지 진출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고 그 현금을 통한 대규모 M&A를 진행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역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실적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가치주가 소외되다 보니까 좀 하락한 구간, 지금은 바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주가 15만 3,500원입니다. 요 정도 근처 오늘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보셔야겠죠. 무거운 종목이니까 한 16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9천원 신규 매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는 이제 LG그룹의 지주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G그룹의 지주회사의 가치를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LG의 주가 상승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LG를 좀 편입을 했고요. 오늘 한 2% 정도 밀리죠. 약간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꺾이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약간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니냐 싶고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를 조금 보였죠.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언급드렸지만 외국인 수급주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꺾이지 않는 시점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재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 내로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초기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0원입니다. 아직 손절가 이탈되지 않았고 보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TNG입니다. KTNG가 이 11월 말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KTNG 말씀드릴 때 항상 언급드렸던 게 이제 신규 전자담배죠. 릴에 대한 성과입니다. 릴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일부 편의점에서는 이 KTNG의 신규 전자담배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퍼지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전자담배 관련 세율 인상이 모두 추진되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한 2,991원 정도, 관련 담배 수준의 90%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KT-NG 경쟁 업체들이 담배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KT-NG 같은 경우에 인상을 이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상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더 우위에 서는 거거든요. 이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리에 대한 성과에 그 의문점이 있었지만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KT-NG의 가격 전략은 목표가 13만원, 그리고 입절가 11만 5천원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현재 가격 전략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가격 전략 기억하시고 그대로 홀딩해 나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도 11월 말까지 잘 달렸다가 최근에 좀 꺾이고 있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행 수요에 대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11월에도 아마 해외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투어의 11월 송출객 수는 48만 9천 명으로서 지난해 11월에 비해서 한 20% 정도 성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국내 여행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투어 역시도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가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2만 원이고 지금 제가 입절가를 신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입절가는 10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 반등을 보여줄지에 대한 중요한 가격대가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10만 원 깨지면 일단 입절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가 12만 원 유지하고요. 입절가 10만 원을 신규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역시도 제가 계속해서 장기적인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장기적인 보유를 하는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의 수급이 빠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입각했을 때 삼성 SDS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 그 전자상거래 물류 사업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죠. 내년 광저우 우정국에서 항공편을 거쳐서 해외로 나가는 국제 특송 물량 일부의 배송을 대행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시장까지 뻗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많은 모멘텀이 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SI 서비스까지 계속해서 모멘텀을 확대해 나가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역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22만 원,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2만 원 유지하는 기존 전략 수정 없이 그냥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상진 팀장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종목 또 가볼까요? 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다음 종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주목하셔야 할 지주회사입니다. 하나는 하나케미칼, 하나테크윈, 하나큐셀 등 실적 개선성이 매우 높으며 성장하는 산업군에 위치한 종목을 지배하는 회사인데요. 한국의 지주회사들은 과거의 대기업 상속 문제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소외된 부분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면서 지주회사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나건설이 해외 플랜트 사업장의 공기 지연에 따른 예상 손실액을 3분기 실적에 전액 반영함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한 점은 네,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4분기부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며, 멀티플 기준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어 4분기 이익 안정성이 확인될 경우 주가 상승 탄력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 차트인데요. 현재 그 3분기 실적이 반영되면서 상당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는 해결을 했고 이제 호재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포트에 담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 35,000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 신라는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 신라 호텔, 제주 신라 호텔의 운영을 통해 국내 호텔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죠. 사드 보복 해소로 인해 중국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관광객 소비 정상화로 전사적인 실적 개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욱이 홍콩공항에 이어 이번 인천공항 T2 면세점 입찰까지 성공해서 아시아 면세시장 내 화장품이나 향수 카테고리 내 독보적인 사업자로 부상되며 로컬 리테일러로서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열리는 평창 올림픽으로 많은 해외 관광객이 또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라고 볼 때 계속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매수 포착 타이밍을 조금 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하나 머티리얼즈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 또는 소재를 만드는 업체죠. 다른 IT주와 마찬가지로 하나 머티리얼즈도 최근 조정을 좀 받았는데 3분기 실적이 그래도 매출액이 294억, 영업이익이 78억으로 컨센서스를 한 50억 정도로 봤을 때 이는 충분히 실적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만큼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상반기에 이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매출 물량이 커짐으로써 영업이익이 좋아졌고 그만큼의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2 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이제 풀 가동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1, 2공장을 더 합친 것보다 더 큰 3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4분기 그리고 2018년도까지의 실적 또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반영의 여파로 정배열의 좋은 흐름을 이뤄가다 지금 최근 조정을 좀 받았죠. 4분기도 그래도 굉장한 호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당장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5일선이나 20일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강 업체죠. 현재 세계 최대 철강 수요지인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남반기인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감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철강 유통 가격이 지난달 이후 연일 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포스코의 실적이 개선된 여지가 크며 또 여기에 글로벌 철강 수요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주가 전망을 굉장히 밝히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올해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4조 7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예상대로라면 2012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이며 이렇듯 굉장한 호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유니스입니다. 네, 유니스는 우리나라 풍력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풍력터빈 전문 회사죠.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대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올해 안에 신재생 3020 이행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풍력 발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유니스 내 성장은 확실하다고 전망되며 2022년까지 풍력 시장 규모가 4배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 주가 상승 추세의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제 순이익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PER은 2018년에 19.1배, 또 2019년은 12.3배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은 지금 벌써 27분이 지나서 먼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상 시계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460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2460선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0.5% 정도 지금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입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2480포인트부터 2450포인트대까지 급락이 좀 나왔고요. 이후에 지수 좀 회복하는가 했는데 다시 3시 이후에 좀 빠져내려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개인이 387억 원 팔고요. 기관이 4,177억 원이나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지수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습니다. 이번 주 내내 외국인 팔면서 거래소 시장 좀 어렵게 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36%,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삼성전자의 반등이고요. SK하이닉스 지금 1.55% 빠집니다. 현대차, 포스코 모두 하락이고요.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4포인트대에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1.7%나 지금 낙폭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역시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근데 장 초반보다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745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왔다가 2시 30분 이후에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후에 이렇다 할 회복 이후에는 더 지수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은 여전히 삽니다. 1296억 원이나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은 600억 원대였는데 전시간대 지금 590억 원대까지 그래도 소폭 매도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기관은 639억 원, 조금 더 매도 물량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 종목 팔았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낙폭이 8%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도 상승해서 하락 반전됐습니다. 로엔도 하락 반전됐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도 6%대까지 낙폭이 커졌습니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코미판까지 전 종목 파란불이고 적게는 0.96에서 많게는 6%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클로징 벨이 울렸고요. 오늘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리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팀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나 오늘도 또 예상처럼 코스피가 또 하락을 하였는데요. 네. 예, 연말 코스피가 이제 지난 기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짧은 단기 조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였으나 이번 뭐 트럼프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이나 뭐 외국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증시 단기 급등으로 인한 또 이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는데 또 의약품주, 화학주, 그러니까 이제 2% 이상 또 하락을 하였고, 예. 또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아시아 증시 단기 성장에서 오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정책이나 뭐 내년 금리 인상 정책이 또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은 조금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되고, 네. 한 다음 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이 회복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5% 내린 2461.98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은 1.95% 장 후반에 좀 많이 다시 빠졌네요. 753.43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전 하락했습니다. 1093원 50전에 장이 마감이 됐네요. 오늘 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 그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나온 종목들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NC소프트 지금 59.8%까지 상승률 다시 키웠고요.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삼성 SDS도 46.67% 올라갔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제넥신 35.03% 올라갔고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이 하나투어 27.89% 올라갔네요.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아진 엑스텍 23.5%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일정과 또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잘 마감을 해야 될 텐데 이번 한 주가 워낙에 좀 어려웠습니다. 월, 화, 수, 목 외국인의 거친 매도 공세에 우리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외적인 악재들도 지금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첫 출연이신 김상진 팀장님께서 내일 전략을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주실까요? 네, 지금 오늘 장이 너무 안 좋았고, 예.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좀 코스피나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주가 좀 많이 내려앉는 상황이고, 또 이걸 보면 이제 코스피에 지금 상당한 강세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후폭풍으로 지금 단기적인 짧은 조정이 있을 거라고들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12월인 만큼 배당이 높은 에너지 화학주나 조정을 받아서 저가에 좀 위치한 IT주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좀 저가에 매수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바이오 제약주가 많이 아웃퍼폼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고, 코스피 시장도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다 끌고 온 건데 이 두 군데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정이 어느 정도 시기를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실적이 없이 기대감으로 가는 걸 다 알고 매수했기 때문에 낙폭 이 정도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전기전자 업종 코스피 쪽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김 팀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뭐 사이클 아직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빠르면 산타랠리도 IT 종목 쪽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실적도 좋아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뭐 IT라고 하면은 IT를 이제 선도하는 것도 이제 반도체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에 보면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가 이거의 매출이 올 3분기 143억 달러로 지금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반도체 제조 장비의 매출은 반도체 시황보다 1년 먼저 선행하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반도체에 대한 호황기는 1년 이상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말씀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수에는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고, 아마 내년 한 3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추천해 주실 만한, 저희가 추천해 드릴 때는 내일 반드시 이 종목을 꼭 사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내일 이 종목을 보면서 시장을 함께 바라보자라는 측면인데 어떤 종목을 보자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오늘도 추천해 드렸지만 뭐 SK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얘기해 주셨죠, 오늘 SK 하이닉스.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확실히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그 리포트가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해서. 삼성전자 발표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쭉쭉 빠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아직 성장 모멘텀이 매우 크게 남아있고, 그건 이제 확실히 SK 하이닉스만큼은 디램 부분에서만큼은 세계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나 뭐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렇게 비교를 하셨을 때도 아직까지 큰 성장 모멘텀으로 저는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가가 76,000원이거든요. 한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빠져 내려오고 있는데, 조정받으면서. 이 정도 구간에서 아까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내일도 유효한 겁니까, 그 말씀은? 그럼요. 유효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오늘이나 하루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내년 최소 1분기까지는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보실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충분히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를 한번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LGU 플러스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짧게 가격 전략 정도만 한번 만나볼까요? 네, LGU 플러스는 뭐 제가 아까 준비했던 두 번째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적 대비 지금 굉장히 낮은 주가를 갖고 있어요. LGU 플러스가.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죠. 코스피가 총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GU 플러스는 지금 그래도 오늘 아까까지는 상승이었는데 좀 50 빠졌네요. 그만큼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오늘마저도 잘 버텨줬고,
예, 특히나 이제 5G의 조기 도입에 따른 기대감 또한 주가에 매우 크게 반영될 거라고 생각해 보면 예. 예, 지금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LG U+까지 내일 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금융센터 김상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금일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희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안전한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